확 쳐박고 보니까 정신이 확 나더라고.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당법서 공동준비위원장이신 도정 스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윤석열 정권 1년에 퇴진을 외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아주 특별한 평화여행을 하고 계신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길 제주지부인 남선사의 주지스님이신 행운 도정스님입니다. 스님은 지난 3월 4일부터 호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여행 슬로건은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지구를 지키자입니다. 일명 오토바이 평화 순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운 도정 스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달 가까이 호주에서 오토바이 라이딩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딘가요? 지금 코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 시드니에서 약 한 800km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 뭐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천불난다 TV에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왜 이런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건지 취지부터 여쭤보면 어떨까요? 하도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색하고 예. 자꾸 무슨 선제 타격이니 해서 정말로 그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서 그러면 제가 평화의 길의 모토가 되는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또 일본의 핵 폐수, 방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를 좀 지키자. 이런 취지에서 호주를 기획하게 됐고 호주에서 오토바이 연습도 좀 하고 호주의 평화의 길을 좀 알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세계로 유라시아라든가 팬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해서 오토바이 평화의 길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기획하고 그러시군요. 여기서 제가 몸소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 총 몇 킬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총 한 달 동안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달리는 기간은 25일 정도. 그래서 비포장도로가 약 한 500km 정도 하고요. 나머지를 전부 총 합산해서 한 10,000km 정도. 이거 비포장도로도 달리시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는 호주가 뭐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여기서 훈련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그간 여행에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서 조난이 됐어요. 참. 그런데 인터넷 폰으로 새틀라이트 폰으로 조난 신고를 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구조대가 올 줄 알았더니 경찰이 한 200km 떨어진 데가 있어서 그 경찰에서 인근에 있는 목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장에 매니저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임시 그 오토바이를 수리를 해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빠져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우리 세계적인 라이더 이순기 씨가 오스트레일리아 페북에 저기 뭐 이렇게 그 포스팅을 계속 해요. 매일매일. 뭐 같이 다니신다면서요? 그분이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이 포스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호주에 있는 그 좀 관심 있고 아는 분들이 도움을 주는군요 또.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거라. 그래서 이제 그 뭐 부품이 이렇게 없어서 못 고치는 상황인데 자기 오토바이에 있는 부품을 빼서
아이고, 그렇게 끼워 넣어주면서 한 이틀 동안 음식도 해주고 여행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셨겠네요. 힘은 들었지만. 예,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뉴질랜드에 사는 이순기 씨 아는 여기 페북의 친구가 예. 죽은 방에 가니까 58 광산에 이런 데를 한번 가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예.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58 광산에 20년 동안 와서 일을 하는데 예. 자기 아버지가 6.25 때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엄마하고 자기가 한국의 인천이라든가 DMZ, 부산 이런 데를 여행을 하고 왔다고. 아이고, 그 평화순례 취지에 딱 맞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원폭 피해자라 손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예.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의 원폭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든지 간에 임신했을 때 원폭 피해를 이제 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페북을 통해서 한국 스님이 이렇게 해서 호주에서 오토바이 평화의 길 순례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도 관련 있고 한국 전쟁하고도 관련 있는 이분을 갖다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가서 만나서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고 그분이 또 소개해가지고 자기 광산에 데리고 가서 굴 속에서 어떻게 우파를 캐내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 보여주고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평화의 길 순례가 됐습니다. 다채롭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의미도 있는 이런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화의 훈련도 훈련이지만 또 순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 순례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평화의 길의 모토가 되는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지구를 지키자고 그러는 프랭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다 붙이기도 좀 하고 여기는 문화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에다가 붙이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미리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주고 전달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면은 좀 반응은 어떻든가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요즘에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엇갈리게 나가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기들도. 그래서 나라가 좀 어떻게 평화로워야 되지.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냐. 국민이 걱정이 된다. 그쪽 사람들도 좀 알고 있나 보죠? 한국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다 알죠. 그리고 도망 대사도 있었잖아요. 호주 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죠.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혹시? 호주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범죄자가 대사라는 가면을 쓰고 호주에 이렇게 온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극렬하게 피켓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주 언론에서 다루니까 언론이 아마 이걸 대대적으로 좀 다루면서 호주 정부도 굉장히 난감해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아마 한국 정부 외교부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호주가 범죄자의 은닉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여기서 숨어서 지낼 수가 있냐.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알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천벌난다 유튜브 TV 보니까 그 총선과 관련한 현수막을 이렇게 내걸고 촬영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스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결판내자. 이 정부를 심판하자. 지금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처리를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면서 할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관계가 미묘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예, 예. 지금 요즘 그 자꾸 이 얘기하게 되는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정의를 내세우는 이 정부가 예, 예. 공정하지도 못하고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 예. 지금 다른 분들은 다들 뭐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예, 예. 김건희는 예, 그런 예.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거 작년에 그 불교계에서 처음 열었던 시국법회였죠. 그 야단법석이라는 시국법회 그 준비위원장으로도 이제 활동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좀 높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지도자라고 좀 보시나요? 뭐 무능한 지도자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뭐 예, 아무 예. 활동도 하지도 못하고 예, 예. 그다음에 우선 대통령이 되면 예,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법도 있어야 되거든. 예, 예, 예.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이상한 그 말도 좀 꺼내고 그러면서 예, 국민이 원하는 건 예. 예, 예. 법대로 좀 해라. 검찰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 예. 여야 대표를 초대해가지고 뭐 이 얘기를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일체 그런 대화의 예, 예. 창구도 마련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예.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국가의 원로라든가 예, 예. 사회 원로 또는 뭐 여야 대표들 만나서 예, 예.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상의를 하고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하던 버르장머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예.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국민이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래. 결국 이제 정리하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기까지 한 뭐 이런 대통령이다라는 이런 뭐 말씀인 것 같고요. 뭐 독재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번 그 총선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거든요. 호주에서도 이런 여행을 하시면서 이 소식을 좀 접하고 계신가요? 좀 어떻게 뭐 이 매일매일 상황을... 접하고 있죠. 그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 조국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조국 교수 하나를 지켜주지 못한 예, 것에 예. 대해서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한동훈법이라든가 예. 검찰 문제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분리하고 예. 좀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는 판사가 만약에 정치에 개입을 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 이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일체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마 희망을 걸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스님 지금 그 총선 전에는 그래도 그 귀국해서 투표하실 생각이시죠? 그럼요. 그 총선 전에 총선 때 투표하려고 프로그램 자체를 총선 전에 귀국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길거리신가요? 라이딩 하다가 이제 잠깐 멈춰 세우고 전화 받고 계신 거죠? 예. 뭐 바쁘실 텐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실 생각이신지도 같이 한번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많은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총선이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분들이 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아주 날카롭게 해준다면 그래서 많은 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이것을 심판해 주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회에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법치국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이 선거에 임하고 결정을 해주면 아마 많은 국민이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가는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뭐 며칠 더 남았죠. 그 건강 챙기시고요. 조심해서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전화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총선 관련 뉴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